폭군의 셰프 제9화 판정의 날 지금 시작합니다. 북이 3번 울렸다. 공기가 한 호흡 멈추는 사이 양끝이 마른 두루마리를 펼 때 비단이 닿는 소리가 종이 위를 한번 쓸고 지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루마리에 꽂혔다. 서로의 나라 유리를 재해석.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좌우에서 속삭임이 부딪혔다. 오리는 누가 더 잘했나? 연잎밥은 향이 이겼나 쌀이 졌나. 여러 궁금이 허공을 맴돌다 조용히 가라앉았다. 우곤이 먼저 조선의 상을 보았다. 북경오리 껍질은 얇게 바람을 오래 쏘린 듯 건조가 고르게 되었고 굽는 동안 기름을 과하지 않게 털어내었다. 그는 젓가락 끝으로 껍질을 가볍게 눌렀다가 놓았다. 바삭한 소리가 아주 짧게 났다. 말림과 굽기 사이의 호흡이 정확하였도다. 허세가 없고 과함이 없었네. 뒤편에서 석일금이 지영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다. 아가씨, 껍질 소리가 좋습니다. 바람을 제대로 맞추셨나 봅니다. 지영이 미소로만 답했다. 바람이 요리사였지. 명나라 사신석에 모인 이들 사이로 낮은 응성임이 뻗었다. 당백룽이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보탰다. 배웠습니다. 향이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지영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심판단은 조선의 손을 들었노라. 관중석에 파문처럼 웅성임이 번졌다. 누군가는 손뼉을 한 번만 쳤고 누군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명나라 측 젊은 숙수 하느가 이를 악물다 말고 고개를 숙였다. 당백룡은 그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다음 경합을 기약하자.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 약속에 가까웠다. 지영 옆에서 석일금이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아가씨, 이겼습니다. 지영이 짧게 답했다. 이제 다음만 이기면 돼. 판정석 맞은편, 이현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졌다가 곧 제자리로 돌아왔다. 말은 없었다. 다만 그 침묵 자체가 허락처럼 느껴졌다. 북이 다시 한번 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앞으로 기울었다. 오늘의 탕이 비로소 중심으로 걸어들어왔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이제 남은 건 뚜껑을 여는 일뿐이라는 것을. 비가 한 차례 씻고 간 아침, 경합장 뒤 천막들이 젖은 중이처럼 눅눅하게 숨을 쉬었다. 연지영은 손목 붕대를 갈아매며 짧게 셋을 세었다. 욱신거림은 남았지만 오늘만큼은 참아내야 했다. 문턱도 넘기기 전에 코부터 들이밀던 석일금이 이번에도 냄새로 먼저 들어왔다. 아가씨, 오늘 창고는 냄새가 깨끗해요. 향낭향은 거의 사라졌는데 아주 얇게 양냄새가 납니다. 양향? 연지영은 눈썹을 올렸다. 예, 쓴 기운이 길게 남아요. 누가 뭐에 가루를 얹으려 했던 흔적 같습니다. 오케이. 건물은 조용히, 티 안 나게 해? 예, 아가씨. 천막 덮개가 스르르 들리고 이현이 들어왔다. 어깨 붕대는 단정했고 얼굴은 물처럼 고요했다. 연숙수, 예, 천하. 그의 시선이 연지영의 손목을 스쳤다가 곧장 정면으로 돌아왔다. 상궁을 하여금 붕대를 새로 감게 하겠노라. 오늘 승부는 사직의 이익에 당하니 그대의 손을 아껴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연지영이 씩 웃었다. 메뉴는 정해졌어요. 오골계 삼계탕. 압력은 그리하라. 이현은 말수를 더 늘리지 않았다. 대신 천막 밖에 소리를 한번 훑고 짧게 고개어 끄덕였다. 괜찮다. 그 정도면. 그때였다. 바깥에서 달리는 소리. 휘기 튀는 발자국, 철이 부딪히는 짧은 탕. 길금이 코치로 폈다. 아가씨, 쇠를 싸고 달릴 때 나는 냄새예요. 먼 길도 같이. 천막이 활짝 젖혀지고 밤을 통째로 뒤집어 쓴 사내가 들어와 품을 풀었다. 반짝이는 압력솥이 무릎 위에 안착했다. 늦었습니다. 장춘생의 목소리에 밤의 숨이 섞여 있었다. 연지영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딱 맞았어요. 장춘생이 직접 무게추를 끼우며 균형을 맞췄다. 길금이 코로 훑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 방금 만든 쇠냄새뿐입니다. 덧소는 없어요. 북 3번을 알리는 소리가 멀리서 번졌다. 우곤의 목소리가 경합장 너머로 낮게 울렸다. 굳이 규식 따위를 반복할 필요는 없었다. 모두가 이 룰로 싸워왔으니까. 오늘 이기면 된다. 지영은 솥 바닥에 물을 얇게 깔고 오골개를 앉혔다. 산삼은 얇게, 황계는 향만, 대추는 몇 알, 찹쌀은 욕심 없이. 과하면 오래 못 가. 혼잣말을 남기고 뚜껑을 닫자 무게추가 낮게 울렸다.
명나라 쪽 웍에서는 기름이 번질거렸다. 향이 먼저 관중을 붙잡았다. 기름의 번쩍임에 탄성이 쉽게 붙었다. 지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솥 옆에 작은 종지를 내려놓고 뚜껑을 아주 찰짝 열어 김만 걷어냈다. 그 순간 길금이 종지에 코를 바짝 쬐더니 표정을 바꿨다. 아가씨, 이 종지 양냄새가 납니다. 지영이 번개처럼 종지를 치웠다. 된장 결정 위에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고운 가루가 얇게 앉아 있었다. 누가 건드렸지? 확인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체가 먼저죠. 맞아. 네가 믿는 걸로 바꿔. 새 종지가 자리를 바꿨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연숙수. 이현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낮게 내려왔다. 무슨 일인가? 별일 아니에요. 여지 종지 교체? 지영이 짧게 웃었다.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는 한 꼬짐이요. 사람 쉬게 하는. 그리하라.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솥 안에서부터 일이 익었다. 겉으론 조용했고 안은 바빴다. 무게추가 숨을 뱉을 때마다 길금의 코가 미세하게 끄덕였다. 아가씨, 압력 좋습니다. 좋네. 뚜껑을 여는 순간이 왔다. 김이 얇게 퍼지고 국물은 금빛 한 겹을 걸쳤다. 오골계 살은 과장 없이 부드럽게 반짝였다. 지영은 살 한 점, 국물, 찹쌀을 각각 담아 과하지 않은 한 그릇으로 마쳤다. 산삼 슬라이스는 살 아래 살짝 숨겼다. 찾는 사람만 찾도록. 시식. 명나라의 접시는 뜨겁고 화려했다. 혀에 닿자마자 오 하는 소리가 먼저 나왔다. 조선의 그릇은 조용히 놓였다. 우곤이 일부러 일그러진 표정으로 그릇을 들더니 첫 숟갈을 떠넣었다. 말이 멈췄다. 둘째에서 이마주름이 풀리고 셋째에서 시선이 살짝 흔들렸다. 억지로 흠을 찾던 눈이 한번 비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잡내가 없다. 끝이 매끄럽다. 말을 삼켜도 얼굴은 말해버렸다. 이현은 명나라 그릇을 앞에 두고 천천히 맛을 보았다. 감상 대신 왕의 기준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오늘은 소문보다 결과가 먼저였다. 그때 호위 둘이 무수리 하나를 조용히 데려왔다. 손목 안쪽 시접에서 비취색실. 소매 속 얇은 약봉지. 길금의 코가 먼저 반응했다. 아가씨, 이 향 강목주 마마처소와 같습니다. 우곤의 눈썹이 정확히 세워졌다. 그대 누구의 짓이었는가? 무수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으로 떨었다. 뒤쪽 볼도 제산대군 즉 하인 하나가 사람들 사이로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상궁이 모래 같은 목소리로 이현의 등 뒤에 속삭였다. 전하, 방금 나간 자를 의금부가 밟고 있사옵니다. 이현은 눈을 감짝지 않았다. 낮에는 밥, 밤에는 법이다. 한 줄만 남겼다. 판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숫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다. 심판단이 조선의 손을 들었다. 함성, 탄식,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솥 전자비를 한 건 쓸어내렸다. 길금의 코가 박수처럼 들썩였다. 아가씨, 이겼습니다. 지영이 짧게 웃었다. 오늘은 제대로 이겼네. 당백룡이 앞으로 걸어와 깊이 허리를 굽혔다. 잘 배웠습니다. 다음엔 의심 없이 요리로만 다시. 그땐 더 재밌게 합시다. 지영이 받아치자 그는 미소로 답했다. 뒤편에서 강목주가 부채를 천천히 접었다. 눈동자에 얇은 바늘 같은 빛이 스쳤다. 비취색실, 약봉지, 조각들이 서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경합장에 바람이 한 번 돌았다. 먼지 사이로 아주 옅은 양념새가 끝자락까지만 남았다. 지영은 어깨를 세웠다. 오늘의 솥은 제 몫을 다했다. 이승부는 조공계약의 칼끝을 살짝 밀어냈고 밤은 다른 칼끝을 드러낼 차례였다. 천막 입구에서 이연이 멍져섰다. 다정하지 않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왕의 말로 연숙수, 예천아, 과인은 오늘 그대가 오늘을 보이게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너라. 내일도 오늘을 지어 올리라. 지영이 빙긋 웃었다. 전하가 고르신 거죠? 저는 그냥 쉬어갈 여지 하나 얹은 뿐이에요. 장춘생이 솥 옆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 솥, 이제부터는 나라보다 방배들의 밥에 쓰고 싶습니다. 그게 기술자의 소원이라며?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길금이 코를 찡긋했다. 아가씨, 내일 냄새는 내일 맡겠습니다. 내일도 맡아. 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강목주와 제산대군의 실마리는 어둠 속으로 곧장 이어졌다. 오늘의 승리는 오래갔다. 맑은 국물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궁의 깊은 복도, 초가 낮게 흔들리고
바닥엔 물기만큼 얇은 침묵이 깔려 있었다. 우곤이 두루마리를 반으로 접으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마른 종이처럼 바삭했다. 조건은 간명하오. 조정에서 연숙수를 명나라 전속으로 보내시오. 대신 조공조항 몇 줄, 그대들이 유리한 쪽으로 손을 보겠소. 그 옆에서 재산대군 대신에 나온 우의정, 즉 성인재가 미소를 그렸다. 마치 오래 생각해둔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조선은 한 사람만 내주면 10년을 얻을 수 있지. 우곤이 얇게 웃었다. 성곽문만 조용히 열어두면 돼요. 그때 복도 끝에서 발걸음 하나가 멈췄다. 소리보다 먼저 서늘한 기척이 도착했다. 이헌이었다. 그림자에서 걸어 나오는 얼굴엔 물결 하나 없었다. 연지영은 조선 수라의 근관이며 백성의 밥에 닿는 손이니 감히 타국의 복리 아래 둘 수 없노라. 우곤이 망설임 없이 맞섰다. 전하, 국익은 거래로 성립합니다. 작은 양보로 큰 이익을, 국익을 말하고자 하거든 법과 의로 말하라. 이언의 음성이 반걸음 높아졌다. 사람을 흥정물로 삼는 자, 오늘 밥상에서 양심을 먹었는가? 성인재는 웃음을 거두고 한 발 물러섰다. 우곤은 눈길을 고쳐 세웠다. 요리사는 기회를 파는 자, 그 손 하나로 합을 이루는 길. 그대가 말하는 합은 굴복이다. 이연이 말을 잘랐다. 연숙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죄를 더하는 줄 알라. 촛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가 곧 반듯해졌다. 폭군의 셰프 뇌피셜 소설 제9화 판정의 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